사랑하는 기왕구민 여러분, 5월 9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정권을 교체해 주십시오. 우리 일동팀들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선거적 좀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는 누가 동의의 막이라고 그런데 부딪히던 날 대승공단 미세먼지는 도움이 불도 촛불 지대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나라밖에 문제인 우리 연지청 인사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기왕구민 여러분, 인천의 명산 아름다운 기왕산을 찾으신 등산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이시고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잔주연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이신 송영길 국회의원님, 문재인 총괄 선대본부장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엄지척 유세단 잘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 옆에 있는 잘생긴 청년은 제가 살아가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아들입니다. 아빠보다 키도 잘생겼지. 다 품종 예랑이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들의 춤을 출 때마다 부모된 심정으로 너무나 흐뭇하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3년 전 4월 16일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합니다.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우리 인천항을 출발했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평목항 앞 벵골만 수거에서 8시부터 침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광역시장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약간 기울어져 있고 이미 어선들도 와 있고 해안 경비장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 살릴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주대낮에 텔레비전이 생중계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속절없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기워진 그 뱃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떨면서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대 방송을 믿고 카톡으로 아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 우리가 곧 구조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던 우리 엄마, 아빠들은 불안에 떨면서 헬리콥터가 왔다는 소리에 안도하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냥 빠져 죽어갔습니다. 도착한 해양경찰들이 유리창 밖으로 살려달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멀뚱멀뚱 지나가고 유리창을 아껴준 놈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 와서 빨리 튀쳐나오라고 안내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 속에서 너무나 원통하고 부끄럽고 엄마 아빠는 저희 세대로서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박근혜 퇴진해라. 박근혜를 탄핵해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 나라가 여왕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개개인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법적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새롭게 헌법 질서를 수호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에 의해서 시출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전 세계에 다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선판입니다. 이런데 이 가운데 이 빨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돼지 발전제로 강간 미소를 두고 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미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재판 중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의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창피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부터 흑색선전을 해가면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나 종북이나 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모든 노인정이나 대구 경북 같은 데 보면 문재인이 당선되면 북한을 제일 먼저 간다 그랬다고 빨갱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냐? 적당한 여건이 되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스마트 쿠키, 아주 똑똑한 녀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은이와 만나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빨갱이입니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을 만난 이유는 김정은이가 이뻐서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똑똑한 놈이어서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김정은이가 언제나 불장난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를 달래고 한쪽으로 협박하면서 이 핵동화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수단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면 김정은이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어제 TV 토론에서 이현희석은 홍준표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면서 북한 가겠습니까? 북한이 적폐 세력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좀 더 시원하게 했어야 하는데 적폐 세력이라
적자라는 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쌓인 적자, 폐단, 배자입니다. 폐단이 쌓인 것을 적폐가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너미, 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자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홍준표는. 적폐는 폐단이 쌓인 것을 적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폐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잘못되고 쌓여있는 적폐, 쌓여있는 폐단,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부정부패의 폐단을 깨끗이 청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싸우는 적이라도 만나야지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시대에도 서로 한 라인을 맞고 대화를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 이 멍청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되고 북한 안 만날 것입니까? 남북 대화 안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들을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니 당연히 튼튼한 국가안보로 북의 어떤 군사적 도발을 철저히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북은 2004년에만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의 핏줄이고 평화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이중적 존재입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당연히 통일의 대상으로 남북파 협력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모든 것을 통솔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순히 군사적 개념이 아니라 이중적 북한을 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무식하고 수준이 안 돼서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낸 자유한국당도 한심한 일이고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살겠다고 바른 정당을 만든 이 의원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가서 자유한국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굴복해서 촛불은 태풍이 불면 꺼진다는 김진태 의원이 아무나 받지 않겠다, 입당 심사를 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준석이가 말한 대로 쫄보도 안 되는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정치의 폐단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 결정한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헌법재판소 5천만 국민 중에 80% 이상이 요구했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지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 빨간색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빨갱이 탓을 돌립니다. 순식에 모짝작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백옥주사 마늘주사 만들면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밤마다 차은태 고영태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선동용이 아니라 직성용같이 타락한 이런 무능한 국정도 전부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기관지 확장직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나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원세훈 국정원 장관 벽관절염이 있다는 이상한 병으로 군대를 나갔습니다. 윤중현 경제부총리 부총리 군대 나갔습니다. 기왕식 부총리 국무총리 시력이 안 좋다고 군대 안 갔습니다. 안상수 전 대표 장기 행방불명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모두가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의 5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관대장들은 자기로 군대 안 가고 자기 자식들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 군 면제 사유가 5배가 높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총리, 장관들은 군대만 갈 때면 이상한 병이 걸려서 군대도 못 가고
그러나 장관과 총리를 시켜주면 씻은듯이 벽이 나서서 신나게 장관, 총리, 대통령 흉대를 놓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방비리로 세계 최초로 가라지 않는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어군 탐지기를 들고 나서 잠수함을 탐지한다고 해서 주도세도 모르게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천안함이 좌초해서 46명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한 이 무능한 정보 협부였습니다. 총탄이 뚫리는 방탄조끼를 입혀서 우리 아이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있는 이러한 부정부패 세력, 무능한 국가안보 세력, 동네 깡패들도 자기 관할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비틀기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주겠다는 것도 안 돌려받겠다고 말하는 이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런 비주체적이고 이런 종속적인 정권을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본인도 홍수특전단에 군방위를 마쳤고 아들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비를 예산 대비 8%로 인상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비사일 방어체제를 완성시켜서 우리 조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지킨다는 주권국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지만 모든 것을 미국에 만들어라는 비주체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후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칼빈스로 항공모함에 가서 트럼프하고 협약을 한다는데 무슨 항공문서 사인하러 갑니까? 왜 외국의 항공모함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담을 합니까? 정말 머리가 썩어도 이렇게 비주체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주권국가를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트럼프 앞에서도 시진핑 앞에서도 푸틴과 아베 신조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퍼스트, 코리아 퍼스트를 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텍사스에 있는 고물딱지 사드를 갖다 놓고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고 성주 참외맛이나 시킬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해놓고 돈을 10억 달러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1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1조 2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1조 2천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받는데 국회 비준심의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드 분해를 우리 계양산 밑에다가 배치한다고 하는데 계양구청, 계양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여기 예비군 훈련장에 사드 분해 배치하면 계양구 주민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 비준심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 예산 이미 골프장 1,000억을 제공했습니다. 1조 2천억의 추가의 국가 예산 부담이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멍청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사드가 막는 것처럼 미국보다 먼저 달라고 난리를 쳤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돈 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 국가 이익을 가지고 외교적 협상을 할 수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을 처럼면 나라 재산 다 뺏기고 국제적인 호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우리들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라, 드디어 여러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선택해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 미세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들 미세먼지 같은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푸른 문재인, 푸른 민주당, 블루 코리아, 블루 스카이를 만들 수 있는 기호 1번 문재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